네, 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 잘 아시죠? 네. 네, 이게 얼마 전에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은 지구 온도 1.5도 여기가 한 10년 정도 안에 예, 2040년으로 땡겨졌어요. 네, 앞당겨져서 우리가 인류 존망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그 후세대에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세대에 당장 이렇게 닥칠 문제가 될 만큼 굉장히 이제 절박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는 P455라고 해가지고 그죠? 지난 7월달에 네, P4G. 예. 네, 그 IPCC에서 유엔에서 그 제안했던 목표치 45%보다도 훨씬 더 높은 10%가 높은 탄소 배출 55% 감축 계획까지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뭐까지 얘기했냐면 탄소 국경세를 2026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기후 위기 문제는 인류 존속의 우리 어떤 생명과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거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치명적 타격을 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NDS에 대한 상향 문제라든가 네네. 깊이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탄소중립위원회가 세 가지 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을 보니까 사실상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지금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있습니다. 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그걸 어떤 측면에 그런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세 가지 안 중에서 두 가지 안은 사실은 그 기존의 탄소 계속 배출을 원래 전제로 한 안이잖아요. 약간의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 번째 안만 이제 제로에 가까운 제로안이고, 그러면 과연 지금 10년 아까 IPCC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 10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이 절박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 계속을 유지하는 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대응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우리 목표치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감축 목표치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거는 요 탄소 위원회에서 발표한 세 가지 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11월 달에 우리 안을 발표하려면 사실은 지금 8월 거의 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되고, 저는 이걸 이제 정부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달 안에 과연 우리가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11월 달에 어떤 목표치를 제출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을. 물론 충분히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이 산업계가 또 이야기하는 거와 환경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조율이 필요하겠죠. 근데 대체로 지금 NDS 목표치라는 게 다른 나라들은 1990년 이후부터 쭉 해왔던 거고, 우리는 지금 단기간 내에 해야 되는 또 굉장히 도전적인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소 좀 심각성을 좀 덜하게 보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충분히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건 쉽지 알지만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그만큼 우리가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을 만큼 탄소 배출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이나 그다음 절박감으로 좀 획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걸 좀 바꾼다, 이런 관점에서 전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도전적, 그렇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출산이란 개념 말고 저출생이란 개념으로 저는 용어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안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우리가 출생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출산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산이라는 개념은 너무 출산 행위 자체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게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출생 고령사회위원회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4차에 걸쳐서 이번에 그 저출산 대책이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게 지금 4차까지 세워진 계획들 추진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또 추진되고 세워지는 계획들이 과연 제대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게 계획들이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생 예산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지금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생률이 지금 0.84로 세계 최저까지 간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는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근본적인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기본 계획과 관련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진짜 많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체부의 게임 사업 육성,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업, 아니면은 중기부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 사업, 뭐 이런 게 저출산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과연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4차까지 왔는데 왜 평가 안 하고 제대로 이걸 통합하고 정리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전 돌봄 문제라고 생각해요.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인데, 이 돌봄 문제에 대한 예산이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로당만큼 돌봄 공간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저는 완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돌봄 문제가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막 모든 부처에 나눠져 있고, 예산도 절제안도 적고 시스템 하나도 안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해놓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엄청나게 막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매번 기본계획 발표하고 예산 쓰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와 이 대통령 직속 기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그 돌봄 관련 사업들 다 들여다보시고, 이거 총괄해서 정말 통합된 공공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지금 4차까지 기본계획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제대로 중복된 거 없는지, 아까 같이 그런 저출생 문제나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는지 않은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좀 평가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진행된 거에 대한 평가를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번 교실에서 저는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시고 이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요 답변은 우리 정책 시작해서 조금 보충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강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3차까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그 반성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든 같이 책임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기본계획에서는 효과성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접근을 바꾸는 재구조화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는 영아기에 이제 0세와 1세에 대한 영아 수당을 이제 내년부터 30만 원 시작해서 50만 원까지 늘려가는 단계적 계획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 그다음에 그 첫 출산에 대한 그 진료비 꾸러미를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늘리고, 첫 아이 내년에 출생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봄과 관련해서는 이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좀 중복 나열 비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번 정부처럼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진 정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예. 그런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보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는 우리는 2018년 정점을 통해서 2030년까지 12년간 NDC를 달성해야 되는 나라고, 이유는 1990년에서 40년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EU가 제시하는 55% 감축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비율이 예. 1990년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거기가 기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90년에서 이미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를 감축해온 나라가 추가적으로 더 감축을 해서 55%를 달성하는 그 부담하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나라하고 같이 보면서 이걸 정부의 의지로 평가를 하시면은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들기도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